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책 방향이 요거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뒤에서 더 밀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책이 결국은 호가만 상승시키고 급매물 정도는 소진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기대 반 우려 반 정도로 돼 있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중국도 보니까 그 부동산 경기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제 부동산도 저희 중국도 거의 끝나간다고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상해에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8배 차익을 남기고 2년 전에 팔았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까지는 피크했는데, 그 가이드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들은 얘기 있어서 저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팔아가지고 8배 수익을 올렸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은 중국도 저금리 정책도 잘 먹히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너무 과도한 상승 때문에 거꾸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좀 이제 끝물이지 않나 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뭐예요? 이제 중국이 침체되고 우리 의존하는 경향이 엄청 크잖아요. 중국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과 중국 경제 우리의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세계 경제는 지금 상당히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 좀 나아졌다고 있는데 다시 출국 전략 전환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계 경제는 지금 다운되고 있고 경기가 상당히 말 그대로 활성화가 아니라 회복도 어려운 판인데 우리라고 잘 될 수 있느냐, 의존도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은 조금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참 뭔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여기 규제 완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과거에 폭동기 때 규제 정책은 완화가 아니라 해제 쪽이 맞지 않는 게 이제 쭉 검토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자,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집값 띄우기가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집값이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이 정책이 나오면은 인위적으로 집값 띄우기가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제 다시 원위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 당시 발표할 때만 해도 이거 강제로 집값을 띄운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집값은 계속 또 과거처럼 또 희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정책을 믿고 어느 정도 믿어본 부분이 있는데 믿음이 좀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LTV나 DTV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좀,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집이 없으면 그 서러움은 말로 표현 못하죠. 최초에는 그래도 집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LTV나 DTV 그런 측면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시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무리 완화를 해준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층의 사고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은 이 정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젊은 층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어떤 투자 개념이 없어요. 젊은 층은 아예. 그런데 정책에서는 너무 걱정을 하는 거죠. 너무 걱정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할 대비책은, 집값이 급등한다고요? 아니잖아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 수준은 제가 이제 쭉 고려를 해보니까 이 정도 선이 적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적정 수준의 주택가격은 꼭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도 살고, 그 다음에 집에 약간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임대사업자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률 플러스 1 내지 2%. 쉽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정부에서 발표니까 그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물가 상승률도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거보다는 높아져야 집에 투자도 하고, 또 건설업자들이 뭔가 집을 지으려고 하고, 경기도 조금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되니까 할 수가 있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풀어주려고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등 여유계층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하여튼 이번은 이 대책으로서 조금 약발이 많이 끊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LTV, DTV 얘기했고요. 그 다음
공급 물량 조절 면에서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건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은 앞으로 점차 축소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제 수요를 창출시키고 공급은 감소시키겠다는 게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생각인데, 뭐 공급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민영주택이야 원하면은 인허가 받고 입주자 모집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나 LH에서 하는 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공공성 가진 건 통제가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을 배려해 보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공공주택에서 나온 게 보금자리를 과감히 축소시키고, 그 과거의 정책은 좀 사람이 바뀌면 싫잖아요. 이제 남이한 거 해봤자 실적으로도 안 남고 없애고 뭔가 하나 새로 개발해보자 한 게, 이제 과거부터 사실 거론된 게 뭐냐면은 공공주택에서 문제된 건 항시 외곽 지역에 대해서 뭐 불편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행복주택, 철도 역사위에, 그 다음에 유수지에 짓는데 서울시 아마 오류둥지구 빼고는 다 반대하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한 지역이 이제 성공 지역이 프랑스와 일본이 나왔는데 더 추진하고 있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확대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다른 나라들도 여러 번 검토를 했겠지만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 전세금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중과 폐지,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6월까지 약발이 먹힐 걸로 보고 그 이후에는 조금 안 될 걸로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수직 증축 문제 한번 뭐 보죠. 이게 지금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건설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안전성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 보면서 뭐 3층, 2층까지는 층수별로 15층 이내, 뭐 2층 그 이상은 뭐 3층까지 허용해준다 했는데, 건설업자들은 상당히 좀 반기면서 거꾸로 안전성을 봐서는 약간 부정성을 상당히 내밀어 붙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직 증축 문제. 그리고 이제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1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책을 만약에 핀다면은 결국은 동별로,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단지별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전세, 특히 이제 그 임차인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그 주변이 이제 세입자가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할 또 정책이 대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좀 성장을 통해서 조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이 좀 아쉽다. 성장 위주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그 성장을 통한 분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부동산 경기를 빨리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거래 정상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정책이 좀 뒤에서 서포트해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우울하지 않을 정도, 좀 얼굴을 펼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